여러분, 달걀이 단백질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삶은 달걀 두세 개를 드시며 이제 건강은 챙겼다고 안심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담고 있는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주와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일상이 멀어지게 되죠.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일상 속 식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걀보다 3배나 단백질이 풍부한 7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승호라는 이름 대신 여러분과 같은 이웃으로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산 분비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이산이 충분히 나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고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60살이 넘으면 위산의 양이 줄어들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합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몸속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단백질이 빠르게 근육으로 전환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지연됩니다. 마치 예전에는 활발히 돌아가던 공장이 이제는 기계가 늦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보고에 따르면 60살 이후에는 합성 속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식단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밥과 나물, 김치 위주의 식사는 분명 건강한 점이 많지만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점차 줄고 다리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대한노인학회 조사에서는 65살 이상 어르신의 7명 중 5명이 단백질 부족으로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근육이 줄어드는 데는 뚜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달걀보다 더 풍부한 단백질을 담고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학적 이유들을 들으니 이제 왜 단백질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달걀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의 식탁에는 달걀보다도 단백질이 훨씬 풍부한 음식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달걀의 13%와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죠. 게다가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어 소화가 잘 되고 어르신들에게 특히 부담이 적습니다. 미역과 함께 국으로 끓이면 속이 따뜻해지고 근육 합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황태 같은 고단백 어류가 근육 회복을 25% 이상 촉진한다고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달걀 3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 양념에 졸여 먹거나 찌개에 넣어 먹으면 간단하지만 든든합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두부를 추천할 때마다 근육을 위한 부드러운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실제로 75살 이옥순 할머니께서는 매일 두부 조림을 챙겨 드신 후 무릎 통증이 줄고 손주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함께 도움이 됩니다. 삶아서 샐러드로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에 큰 힘이 숨어 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병아리콩은 실제로 단백질 흡수율을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황태, 두부, 병아리콩은 가까운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지만 단백질 보충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이어서 네 번째부터 7번째 음식까지도 살펴보면 여러분의 식단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앞서 황태, 두부, 병아리콩을 살펴보니 이미 우리의 밥상이 단백질의 보물창고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7번째 음식까지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근육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단백질이 약 20%나 들어있고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들깨에 가루를 죽이나 국에 뿌려 드시면 고소한 향이 더해지고 근육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이 근육 손실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아침 미역죽에 들깨 가루 한 숟가락을 올리면 하루가 한결 든든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100g의 단백질이 23g 이상 들어있어 달걀의 4배 가까운 양을 제공합니다. 볶음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에는 닭가슴살 요리를 일주일에 2~3번 추가하면서 걷는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3배 많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풍부합니다. 하루 한 컵만 챙겨 드셔도 달걀 2개 이상 분량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꿀을 곁들이면 맛과 포만감이 더해져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실제로 68살 최민자 할머니는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후 경로당에서 춤 모임에 참여할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두유입니다. 두유는 소화가 잘 되고 한 컵에 단백질이 7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훌륭하고 과일이나 들깨, 가루를 함께 넣어 스무디로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두유는 몸에 부드러운 힘을 불어넣어 하루의 시작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두유까지 7가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실제 하루 식단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풍부한 7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루 식단 속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입니다. 올바른 조합과 균형 있는 식단이 근육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역죽에 들깨, 가루를 살짝 뿌리고 두부 조림 한 조각과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을 곁들이면 완벽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릭 요거트 한 컵에 호두나 아몬드를 넣고 삶은 달걀 하나를 더하면 준비 시간이 5분도 걸리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보충이 충분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은 어르신들이 하루 동안 근육 합성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됩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합니다. 현미밥과 닭가슴살 채소볶음, 그리고 된장국을 곁들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발효식품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후식으로 두유 한 잔을 마시면 단백질 7g이 추가되어 점심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이런 조합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녁은 소화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황태와 달걀을 섞어 만든 황태 계란찜에 보리밥과 삶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가볍지만 영양이 풍성한 저녁이 완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회복 속도가 15% 빨라진다고 합니다. 간식은 하루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볶은 병아리콩을 소량 준비하거나 그릭 요거트에 꿀과 견과류를 곁들이면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두유와 바나나, 들깨 가루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입이 즐겁고 몸도 가볍게 해줍니다. 이렇듯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단백질 음식을 고르게 배치하면 몸은 흡수 효율을 높여 근육을 더 잘 지켜줍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으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더 잘 흡수되는가입니다. 이제부터는 흡수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고르게 배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세 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두유 한 잔에 삶은 달걀을 곁들이거나 점심 닭가슴살 볶음에 시금치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연구에서도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경우 근육 합성이 15% 이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혹은 홍화유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두부 조림을 만들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황태국에 홍화유를 살짝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꾸준히 활용하면 단백질이 몸속에 머물러 근육으로 가는 힘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발효 식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점심에 된장국 한 그릇을 챙기거나 저녁 황태계란찜에 김치를 곁들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대한노인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은 단백질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단백질을 하루에 3번 혹은 4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더해 간식으로도 챙기면 몸은 단백질을 조금씩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도 흡수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살 한미경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피로가 줄고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B군,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 그리고 끼니를 나누어 챙기는 습관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지, 달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한 7가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배웠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황태두부, 병아리, 콩들깨,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두유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기. 둘째, 아침에는 미역죽과 두부,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된장국, 저녁에는 황태계란찜과 채소,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병아리 콩을 고르게 나누어 먹기. 셋째, 비타민 B군과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을 함께 곁들여 단백질이 몸속에 더 잘 스며들도록 하기. 이 3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하면 근육은 점차 되살아나고 일상은 훨씬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83세 이정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근육 손실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부와 황태국, 그릭 요거트를 번갈아 챙기고 하루 3번, 4번 단백질을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손주와 함께 시장을 걸으며 장을 보는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는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에 두유 한 잔을 더하거나 저녁에 황태계란찜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근육은 다시 힘을 얻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